경력 있는 여자들 야만분 토크 저번에 한번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시리즈물로 이번 거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아 선생님께서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은 부동산 투자인데요. 기본적인 투자법,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 100 정도는 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잘 들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지연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잘 들어보자고요, 우리. 그리고 잘 들어보고 난 다음에 금방 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같이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저희 엄마들이 이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모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인연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투자 누구나 정말 하고 싶잖아요.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주식이죠. 주식은 지금 옆집 아이도 한다는 소리가. 네, 주식은 저도 아직 어렵고, 하지만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산이 주식보다는 크거든요. 그리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볼륨이 클 때가 많아요. 네, 볼륨이 클 때가 많고요. 또 그게 이제 어떤 수치들이 조급증을 얻게 합니다. 주식은 또 들여다보고 하지만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은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조금 다릅니다. 투자하실 때요.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가장 기본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들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보다 센스가 있으시고요. 저희 여자들만이 갖고 있는 육감. 저건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는 아이들을 육아하기 때문이에요. 학교가 가까운지 마트가 가까운지 장점을 금세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몰라요. 한번 걸어가면 되지. 지하철이 뭐가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 네. 우리는 조금 더. 그리고 투자도 소심하세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저희 엄마들은 과감하세요. 촉이 있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여자분들, 사모님들하고의 대화가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물론 결제는 남편분들께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첫 시간은 어떻게 하면은 작은 돈으로 우리가 남편의 월급 정도 아닌데 월급 정도로 벌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들어가는 거 솔직히 껄끄럽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물건이 나와도 전화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너무 소심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엄마들이 당당해져야 좋은 물건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부동산에서 호갱되지 않는 법, 그렇죠. 진상되지 않는 법, 이런 거 팁 알려드린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부터 많이 알려드리면 나만 못하나? 나만 이렇게까지 센스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마음가짐,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부터 알려드리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정도 버는, 그게 제주에서는 정말 가능합니다. 지금 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투자 대비 10% 정도 되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익도 되고 나중에
또 부가가치도 생기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고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소액으로 가능하십니다. 10%는 굉장한 굉장한 수치예요. 거죠. 네. 지금 한 60억짜리 건물에서도 4%대, 3%대 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100만 원을 버실 수 있는 기회들이 제주에는 있습니다. 경매도 아니고 공매도 아니고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의 기본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다른 돈, 빌리는 돈 이런 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 돈을 다 넣는 것도 바보입니다. 그렇지만 누구한테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금물이에요. 이건 모든 투자의 금물입니다. 자기가 여유가 있는 돈으로 하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귀가 얇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귀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네, 부동산 말만 듣고 누구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얘기인데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월 100만 벌고 싶어. 나는 200이 벌고 싶어. 난 2배가 갖고 싶어. 이런 거를 자기 맞는 투자 성향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디를 투자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유가 1억 정도 미만이 있다. 이랬을 때는 내가 수익을 한 6%에서 10%를 보겠다. 그 물건만 보셔야 됩니다. 그 물건만 보셔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선택하시고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1억이 있는데 2억짜리 있으니까 이거 더 많이 나와. 그럼 엄마한테 손 벌리고 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는 절대로 금물이고요.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난 그 수익금은 재투자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 1억으로 계속 투자를 하십시오. 그 돈은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지금은 소액 투자지만 나중에 저희가 강의할 큰 투자 있을 때 그때부터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잣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비를 조금 더 편하게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리지 않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1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제주만의 특성인 투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그 소액 투자를 말씀드린 분 중에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월 80만 원을 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작은 빌라를 매매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에서 가능합니다. 육지에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대신 북촌이나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죠. 근데 이렇게 고수익은 아닙니다. 제주가 가장 지금 고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은 사실은 부동산들이 잘 내놓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인데 왜 우리한테 권해하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들도 돈을 계속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투자할 만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쁜 고객들, 좋은 고객들한테 그런 물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들한테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처럼 굿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손님들은요, 말 한마디들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수수료를 두둑하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런 고객들이 있으신데요. 그 굿 리스트 분들은 부동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금매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드리거든요. 가장 먼저 전화드리는데, 이분들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요. 물론 이미 베이스가 부동산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있고 인접성이 이렇게 있고 기반 시설이 이렇게 옆에 있구나. 이 부동산 괜찮네, 나랑 맞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너무 좋은 물건인데 자기가 인접하기가 너무 먼 곳, 이런 것들은 패스하셔야 돼요. 물론 부동산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조언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요즘 그냥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거래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입니다. 내 물건을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기가 어떤지. 네. 지금은 마트나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특성상 차량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제주도도 배달이 지금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투자한 그 물건에 이 고객들이 얼만큼 편하게 올 수 있는지 이런 물건들을 실사용자, 네, 실수요자의 네, 제가 입장에서 아니라 네, 실수요자 보는 입장에서 거죠. 저희도 어디 호텔이나 펜션 놀러 갔을 때 고불고불 막 산길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접하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곳 그리고 바다가 보이면 더 좋고요. 근데 바다가 보이는 곳은 사실은 1억 미만으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떨어져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4% 이렇게 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 물건이 좋아 했을 때 내 소유욕 때문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바다가 보인다는 더 좋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런 어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면 집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편히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내가 포근하고 아늑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마인드. 아까 신념, 네. 자기의 그 마지노선.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어. 저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정보 막 이런 것보다도 자기 마인드셋. 네, 맞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또 얼마만큼 수익을 낼 거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자세.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과연 이거를 엄마들이 알아들으실까? 네. 이거를 첫 해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기본이 없이 여기 투자하세요. 라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약간 쪽집게 강의처럼 딱딱 짚어주는 것 같잖아요. 여기 투자하세요, 저기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실패가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후회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패라는 말은 환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어서 다시 나의 소득으로 아니면 나의 재산으로 현금으로 갖고 싶은데 그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래서 실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묶여버리는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은 실패는 없어요. 자산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네. 다만 거기에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묶이느냐 안 묶이느냐 차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제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가 이제는 건축행위가 어렵습니다. 많이 규제가. 네,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요번에 바닷가를 불려서 또 더 많은 보전 녹지라는 거를 더 강화시키고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은 굉장히 이제 건축행위가 어려워졌고요. 또 옛날에는 좁은 길, 3m만 유지가 있어도 확보가 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까다롭습니다. 미관 심사라는 게 있는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너희 집이 어떤지를 봐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미관을 해친다 하면 그걸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가 기반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상하수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도 총량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훨씬 부가가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기회죠. 저희 VIP 손님들 중에 지금 제주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볼륨이 한 10억에서 한 30억 선이었었거든요. 지금 볼륨이 커졌습니다. 볼륨이 커져서 100억까지도 지금 오고 계세요.
서울에서 지금 재미를 한참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제주도에 이제는 제주도야 하고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제주도 사는 사람들 다 떠나요. 제주도 끝물이에요, 어깨예요 하는데 그런 물건도 당연히 있죠. 끝물인 물건도 있고요. 또 투자하면 안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만큼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센스가 있고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들은 아직도 많아요. 네. 물론 우리에겐 총알이 좀 무난한 것 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월 100만 원을 얻을 네.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빌라, 네, 빌라를 1억 2천짜리 빌라를 대출을 6천을 받으셨어요. 3%로요. 대출을 3%로 받으셨고 본인 돈 6천만 원으로 지금 월 80을 받고 계십니다. 높은 많이 받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한 달 살기가 원룸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20까지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룸 컨디션에 따라서 150까지도 받으시고요. 투룸, 쓰리룸은 200만 많이 원에서 받으시고. 네,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제주도를 한 달 살기를 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집이 없습니다. 주변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지인은 집이 안 나가서 난리인데 이랬으면 룸 컨디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이제 웬만하면 깨끗하고 친절하면 360을 그리고 2년까지도 예약이 차 있는 곳이 있습니다. 2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는 1억 8,500짜리 귀덕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한 달 살기를 120에서 150 받고 있고요. 성수기 때는 180까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분께서 왜 이 물건을 안 파시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중국으로 가셔야 되는 남편이 기장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돼서 관리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정말 팔기 싫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6천, 8천, 1억 미만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물건들은 대출을 끼고 대출은 무조건 그죠? 끼셔야 됩니다. 끼고 이제 네. 사서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활용을 해보자. 에어비앤비는 한 달 살기 이렇게는 안 오니까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거기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뭐 바로 전화가 오고 있고요. 저도 물건을 한 2개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손님들 거를요. 근데 지금 저는 내년 12월까지 다 풀로 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잡았어도 얘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 네. 이런 것들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네. 심플해요. 깨끗하면 되고요. 네, 빌라 지금 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빌라 한 호수, 그러니까 한 가구. 한 가구를 사시는 그렇죠? 겁니다. 네, 한 가구. 한 채. 한 채. 하나에. 우리 아파트 살듯이. 네. 근데 방 2개, 방 3개는 볼륨이 커집니다. 가격이 높아질 것 가격이 같아요. 높아져요. 네. 2억, 뭐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2억이 훌쩍 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이제 높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손댈 수 있는 범위의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발품, 정보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딱 그런 메모를 찾아서 이제 가꾸는 거죠. 그거는 거죠. 네. 네, 바꿔서 얘를 이제 한 달 살기 매물이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이제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불법입니다. 가정집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래서 농어촌 민박이라는 허가가 나야지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할 거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네, 해야 근데 되니까. 이 한 달 살기는 이 단기 임대라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단기. 네.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빌라 하나는 하루에 15에서 2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제까지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8,500짜리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에서 우리나라만 에어비앤비 네, 그게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농어촌 민박이라고 제주도에는 네.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네, 농어촌 민박이 강화가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뭐 성폭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을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는 임대로는 어려워졌고요. 대신 제주에 2년 살았다는 그게 있다면 임대주와 상의를 해서 낼 수가 있어요. 허가를 나오고 있고요. 임대인은 다 주인분은 낼 수 있어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즘 제주 부동산 상황에서 땅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건축물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사서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이 좋을지, 한 달 살기를 내놓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땅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살 것이냐. 네. 그것도 내가 이 자산을 오래 묵혀도 괜찮아요. 그러면 땅을 사. 네, 땅을 사셔도 괜찮으셔요. 근데 지금 땅이 위험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 네, 규제가 너무 심해서. 네. 근데 이것도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당연하죠. 변경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네. 또 제주도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땅을 사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길이 확보되셔야 돼요. 네. 4m, 무조건 4m, 뭐 3m, 2m 이게 아니라 무조건 4m를 확보하시고요. 관심 있는 땅이 있으면 집원을 들고 제주시청 건축가에다 문의를 하셔서요. 건축이 가능한가요? 먼저 네. 확인. 건축가에서 가능합니다. 이러면 상하수도가로 전화를 하셔서요. 되는지. 상하수도가 얼마 듭니까? 왜냐면 땅을 1억짜리를 사셨는데요. 상하수도가 1억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억짜리 땅인데 그걸 어떻게 해? 1억짜리 땅이면은 안 받으신 분처럼 네. 내가 이 땅을 여기에다 지금 건축 행위를 할 건 아니고 내 아이나 네. 좀 멀리 너무나 보고.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땅에다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기존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매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네. 다만 땅보다는 투자금이 크겠죠. 네. 네. 땅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난 6천도 없어. 그 정도도 없다. 저 얘기예요. 6천도 없다 나는. 그러면 더 작게 해서 땅을 작게죠. 더 땅을 작게, 사서 그걸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요? 땅은 갑자기 6천만 원 갖고 안 제 됩니다. 땅은 6천만 원 갖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조금 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건축물이 있는 것보다 아주 적게 그쵸. 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난 6천만 원도 없어. 한 3천만 원 있어. 그래서 저 땅을 사려고 해. 그럼 땅의 컨디션은 이미 바닥이야. 네, 맞습니다. 살 수 없는 농사 지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가수원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가수원도 그렇죠. 지금 비싸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육지분이 계시다면 제주도에 주소가 없다면 네. 제주도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300평 이상의 농지를 사실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셔야 그것도 돼요. 규제네요. 어떻게 보면. 네. 내가 육지에 주소가 있고 제주도에 땅을 사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면 산은 사실 수 있어요. 산 사실 수 있고요. 대지 이미 건축이 되어 있어서 근데 대지인데 건축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멸실이 된 경우에도 대지예요. 네.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하실 수 있지만 전 목장용지, 과수원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300평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사시려면은요. 네. 그 계획서를 써야 돼요.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지 농지를 사서 바로 건축행위가 안 되고요. 1년 정도의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네. 지금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 이제 머릿속에서만 매매를 시도하겠다. 멋있습니다. 네. 그러한 시뮬레이션. 네.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투자하시는데 성공률이 더 높아요. 내가 이 땅을 샀어. 그러면 시청에서 전화를 해야지.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전화해보는 네, 것도 네,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돈 드는 게 아니죠. 네, 요새 다 굉장히 무료통화인데. 친절합니다. 그쵸? 네, 부동산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한 20분 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포인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얇은 길을 잡을 수 있는 건 신념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난 10% 수익을 낼 거야. 난 1억만 투자할 거야. 나는 월 100만 원을 벌 거야. 그것만 갖고 계십시오. 자기 기준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 미만으로도 월 10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거, 그거입니다. 그거는 한 달 살기. 네. 제주에서 가능한 한 달 살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의 요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좀 발품을 조금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자금의 계획,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오늘 이제 토크가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인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기준점들도 서로 이제 얘기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골백 번을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 어디를 투자해라 이런 것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먼저 네.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오늘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뮬레이션을 하셨든 한번 투자를 해보셨든지 간에 네. 이제 실질적인 사례, 네, 사례를 오늘, 가지고 네, 오늘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포갱되지 않는 거, 부동산에서. 네, 그러고. 그리고 오늘은 1억 미만이었지만 볼륨을 조금 더 키워서 네, 재산을 좀 불리는 그런 토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게 되겠어요. 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1억도 없을 때 구입을 안 하고 임대해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거는 어떠냐?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구입을 안 하고 네. 내가 하나를 빌려서 한 달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얼마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월 50에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꾸며서 월 100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50이 해도 돼.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에 연세를 1,000만 원에 얻었는데 그걸 200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결정한 그 곳에서 내가 심하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얘기죠. 아까 제가 기준을 한 게, 난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괜찮아 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 기준이죠.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네. 공과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셔서 가성비를 따져보신 다음에, 그리고 내 기준이 난 10만 원에 만족해. 난 50만 원에 만족해. 투자 가능하십니다.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한다는 건 전전 임대거든요. 그거는 주인의 허락, 임대인의 허락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것들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임대해서 지금 한 달 살기 주는 거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은 아니고요. 전전 임대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허락, 승인이 있어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가능하십니다. 네. 좋은 임대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제까지의 한 달 노후적 민박은 임대해서 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 5분가량 또 이제 말씀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시간도 잠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들으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막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아니고 2주 후에 이제 또 하게 될 때 이제 사례를 가지고 네.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네,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1억, 2억, 3억 그 네. 이상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궁금하신 것들은 좀 생각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연아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뭐 궁금한 내용은 DM으로 네, DM으로 해결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인연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경인연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다른 어떤 부동산에서 제안을 받으셨다거나 투자 의뢰를 투자를 받으셨다면 네. 꼭 저를 거쳐서 검증을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움 말씀을 주시는 그럼요. 거죠. 네. 그렇죠? 꼭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저랑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분들께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제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주의 어느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제주의 투자 가치는요. 다 있죠. 관광지 옆이 제일 좋습니다. 관광지. 바닷가 앞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가가 확 높습니다. 올라간다. 투자를 하실 때요. 구석진 곳, 으슥한 곳은 피해주세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을 투자하시고요. 제주도 뺑 돌려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없지만 선호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선 쪽이라든지 네. 태풍이 치고 가는 곳들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네. 대정이라든지. 네. 물론 국제학교가 있어서 특수한 지역이고요. 그쪽은 넘사벽입니다. 지금. 넘사벽이고요. 좀 불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닌데 너무나 좀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부자들 자기네들의 리그니까요. 네. 넘사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남쪽, 중문 쪽 그쪽도 으슥한 곳,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좋지 않고요. 제주도는 정말 너무 좋은 게 서울처럼 강남, 용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닷가가 보이거나 접근성이 좋거나 풍경이 좋거나 한라산이 보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하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관광을 왔을 때 내가 어디를 보면 선정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 달 살기는 너무나 지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마음속에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 계약금을 내시고도 불안해하세요. 내가 과연 맞는 판단을 내가 이걸 했을까? 근데 돈 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왜냐면 자기의 느낌을 믿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렵습니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저도 부동산 하나 계약해놓고 막 떨리고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이거 사기당한 부동산 업자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요. 투자하셨으면 믿으셔야 돼요. 네. 그거 같아요. 저기 믿어야 된다고 근데 얘기하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뢰도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릴게. 오늘 욕심을 내지 않고 난 10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나는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사실은 사람이 이게 그걸 한번 맛을 보면은 그 또 더 높은 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좋다 두 분이 조용조용하게 쏙쏙 잘 들어오게 얘기해 주셔서 좋다 이렇게 또 좋은 반응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2주에 한 번씩 이제 뵙게 될 건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12월 21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눠주신 지연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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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